안녕하세요. 하루하루TV입니다. 제 채널은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교직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교직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공무원과 대학교 교직원을 비교해보는 마지막 편인 연봉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편과 2편 영상에서 두 직업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으니 앞선 영상 2편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년 보장을 대표하는 직업인 공무원과 대학교 교직원. 근데 과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지 갈림길에 놓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편에서는 나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생각해보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봤으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공무원이 더 좋다 또는 교직원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고시 합격자와 교직원을 비교하거나 대학교 교수와 9급 공무원을 비교하기에는 무언가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즉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고 이로써 어떠한 직업이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비교는 해야 하기에 여기서는 공무원 7급과 9급 그리고 사학연금을 받는 정규직 행정직원의 대상으로 가정하여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봉,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취업 준비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나요? 직업 안정성, 적성에 맞는 업무, 조직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 아니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연봉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곳에 취업했다는 것은 나름 성공적인 취업을 했다라는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을 이야기하기 전 조직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조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조직과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사기업처럼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여 이익을 내는 집단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원들이 열심히 영업하고 마케팅을 하여 이익을 내는 집단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공익, 즉 이 조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런 조직이 정부와 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이익을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에 연봉과 급여가 낮은 편이고 아무리 높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공무원과 교직원의 연봉, 급여는 사기업보다는 체감이 될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물론 공무원 고위직 또는 높은 연봉을 받는 대학교 교직원이라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은 상위 1%의 사람들이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 플러스 각종 기여금을 제외한 월급 명세서의 실수령액을 본다면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한 달간 일해서 번 돈이 겨우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지 포인트와 성과급은 제외한 수치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둘이 합쳐져도 연차가 정말 많이 쌓이지 않는 이상은 와, 내가 돈을 그래도 좀 버는구나 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공무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공무원 봉급표라고 쳐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자료도 있고 이를 분석한 각종 사이트도 있으니 영상을 보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직원은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사이에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때 좀 많이 옛날이긴 하지만 각종 공제들 다 빼고 실수령액이 160만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정년보장의 대표적인 직업이 공무원과 교직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위험 요소가 등장했기에 아래 3가지 요소를 꼭 고려해보고 미래의 발걸음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로 인구 변화, 두 번째로 AI의 등장,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 직장의 소멸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기에 분명 약 15년 뒤에는 이에 따른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적인 부분도 지금과는 다를 것이고 학생 인구의 감소는 대학교 운영에 아마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일터에서 등장하는 것도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 생각해볼 요소라고 봅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솔직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직 업무도 일정 부분은 대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직장의 소멸입니다. 한번 직장에 합격하면 그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다닌다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젊은 층의 공무원, 교직원 퇴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하기에 공무원, 교직원의 경력이 내가 다른 곳에 갈 때 경력 인정이 되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지도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보며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편의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교직원을 비교해보는 시리즈를 마무리 지어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말고도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아직 생각 중이긴 하지만 교직원 자기소개서 문항을 하나씩 분석해보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니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